자,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복습. 일본에서 1955년에 무슨 체제가 만들어져요? 55년 체제. 얘네들은 뭐야? 보수당이죠. 누구랑 친한 애들이야? 미국이랑 친한 애들이죠. 이 중에는 무슨 범도 있어요? 옛날 2차 대전에 전범도 있었죠. 그러면 요 55년도에 여러분, 보수당이 자유당과 민주당이 만나서 자, 복습. 무슨 당이 만들어졌어요? 자민당. 얘네가 여러분 몇 년까지 해먹어요? 1993년까지 여러분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죠. 대신에 여러분 무슨 당? 공산당, 여러분 사회당이라고 야당이 있었지만 얘네들은 93년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권력을 잡은 적 없죠. 그럼 봐봐. 그러면 일본의 55년 체제는 뭐야? 보수파. 미국이랑 친한 여러분 자민당이 거의 몇 년을 40년을 다 해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러면 자민당이 왜 계속 정권 잡는 이유가 뭘까? 국민이 뽑아주는 거죠. 왜 뽑아줄까? 여러분 이때 엄청나게 여러분 요 자민당 때 무슨 개발이 돼요? 경제 개발이 되죠. 밥 얘들아, 내 주머니에 한 달에 막 몇천, 몇백만, 몇천, 몇억 들어오면 데모 해 안 해요? 데모 안 해. 돈 쓰기 바빠요, 여러분. 그러면 초기에는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진보적이었거든요. 응? 우익들을 처단하라, 전쟁하지 말아라, 미국에 붙지 말아라 막 했는데, 야, 시간이 지난 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경제가 여러분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자기 부하들 공산화되면 안 되겠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죠. 첫째, 미국이 일본을 여러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지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이 새끼들 운이 더럽게 좋았죠. 여러분, 바로 뭐가 터져요? 6.25가 터지죠. 그럼 6.25 때 여러분, 미국이 싸울 때 탱크 무기 필요한데 저 멀리서 가져올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일본은 여러분, 꽤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자랑 기술이 있었죠. 바로 뭐 하느냐? 6.25 때 여러분, 미국에게 탱크 비행기 조립해주고 전쟁하다가 여러분, 휴양지 어디 가겠어? 부산 올 수가 없잖아. 일본 가서 여러분 푹 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6.25 전쟁으로 한국에서 일본이 특수하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무슨 특수? 한국 특수로 떼돈을 버는 거야. 자, 한국 특수를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옛날에 우리가 무슨 선이라 불렀어요? 조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1950년대 6.25 덕분에 여러분 특수한 수입이 생기죠. 무슨 특수? 조선 특수, 한국 특수를 여러분 이미 50년대에 패전의 상처가 다 아물고요.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용감한다. 이 일본 애들 여러분 운이 너무 좋죠. 왜냐 여러분 봐봐. 65년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무슨 전쟁이 터져요? 제2차 무슨 전쟁? 베트남 전쟁. 야, 언제까지가 여러분? 1973년에서 75년까지 가죠. 그래서 여러분 또 10년 동안 무슨 특수가 있어? 베트남 특수로 돈을 더 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의 이때 70년대 여러분 완전히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꽤 부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미 1964년에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여러분 올림픽, 무슨 올림픽을 여러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옛날 수능에 나왔던 답이에요. 외우자. 1964년에 일본은 동경에서 무슨 픽을 치렀다? 올림픽을 치렀다. 옛날 수능 문제 답이었어 이게. 얘 나이 되겠죠? 64년? 자, 근데 여러분 일본이 위기가 터졌어요. 언제? 봐봐요 여러분. 1970 여러분 3년에 제1차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죠. 제1차 무슨 파동이 와요? 석유 파동이 와서 전 세계가 여러분 멘붕 왔을 때 일본 애들은 뭐를 개발해요? 엄청난 여러분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엄청나게 잘해서 여러분 다른 나라 석유 파동으로 망했을 때 오히려 떼돈을 벌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70년대도 이거를 극복하고 자 해볼게. 외우자. 전 세계 석유 가격이 갑자기 4배 10배 올랐어요. 1차 석유 파동은 몇 년도? 1973년. 근데 한 번 더 나오죠. 2차 석유 파동은 언제? 1700이래. 미쳤어요. 1978년.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선진국들이 1, 2차 석유 파동으로 완전히 여러분 멘붕 왔을 때 일본은 극복을 해요. 뭘로? 더 좋은 기술. 이런 식이지. 미국 차는 자 1리터에 4km 가는데 미국
일본 차는 1리터에 15km 가는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 석유 가격이 쌀 때는 미국 애들이 뭐 석유 가격이 싸니까 1리터 넣어서 4km 가도 괜찮는데 석유 파동되니까 미국도 막 석유 가격이 오르죠. 그럼 운전하기 부담스럽겠지. 이때 여러분 일본 애들이 야, 와다시와. 우리는 기술력이 좋아서 같은 1리터를 넣으면은 미국보다 4배가 더 가는 거 만드는 거야. 그럼 니네 같으면은 미국 사람인데 미제 자가용 사겠니? 일제 사겠니? 일제 사겠죠. 이걸 무슨 개발이라 불러요? 기술 개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일본 애들이 언제 완전 부자가 되느냐? 1900 여러분 80년대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요. 미국 돈을 다 사들여요. 완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부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울게. 일본이 미국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언제 될까요? 1위는 무조건 누구야? 1위는 미국이면 2위가 누굴까 나중에? 일본이 되거든요. 몇 년도에? 찍어 맞춰봐. 이거 잘 나와요. 90년도. 우리 애기는. 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 혼자 하는 거예요. 1968년에 전 세계 2위가 돼요. 야, 우리 이 60년대 우리 엄청 못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일본은 1968년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경제 규모 2위가 되는 거야. 기적이지. 야, 우리 60년대 거의 필리핀보다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본은 1968년에 전 세계 2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우고 해보자. 1964년에 일본이 웬만큼 부자가 돼가지고 무슨 올림픽? 도쿄, 동경 올림픽. 4년 만에 1968년에 전 세계 경제 몇 위가 됐다? 2위가 됐다. 다 누구 덕이야? 한국 특수.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 덕이야? 베트남전이죠. 왜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베트남전이 언제 시작이에요? 1965년부터 떼돈을 버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80년대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해요. 자,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미국이 멘붕이 온 거야. 왜 멘붕이 오냐? 미국의 자동차, 가전제품 아무것도 안 팔리는 거야. 너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1985년 미국의 여러분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모여요. 모여서 여기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합니다. 요거를 외워야 돼요. 옛날에는 요거 안 나왔죠. 이거 안 나왔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뭐냐? 미국이 여러분 누구를? 일본이 너무 여러분 돈을 많이 버니까 경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게 플라자 합의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경제하시는 분은 굉장히 쉬운데 경제를 안 하면 좀 어렵거든.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볼게.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면 손 들고 나가세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 1분만 해볼게. 환율이 뭔지 알죠? 환율 해보자. 환율은 한국 돈 1,000원에 미국 돈 1달러를 바꾸는 게 환율이야.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올랐어. 환율이 오르면 2,000원에 1달러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은 자 누가 좋느냐? 수출하는 사람은 좋아요. 자, 한국 기업이 여러분 여기 라면을 1달러에 팔아서 1,000원에 벌었는데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1달러인데 사실상 우리 2,000원이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니? 다시. 라면은 그냥 가격이 고정돼 있다고 쳐보자. 라면은 원가가 500원이라고 쳐봐. 그러면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면은 우리가 라면 하나 팔면 얼마 벌어왔어? 1,000원 버는 거지. 근데 환율이 2,000원 되면 라면 하나 1달러에 팔면 얼마가 되는 거야?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오르는 거를 뭐라고 여러분 봐봐. 돈의 가치가 져라. 그러니까 왜? 야, 근데 봐봐. 대신에 헷갈리 말이지 너도. 자, 수출은 좋은데 수입은 안 좋죠. 왜냐? 우리가 1,000원에 1달러 할 때는 햄버거를 1,000원 1달러 사왔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햄버거를 얼마 사와야 돼? 2,000원에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환율이 오르면 누구는 좋아요? 수출하긴 좋고 수입은 싫죠. 그런데 봐봐. 일본 애들이 예를 들면은 1,000엔에 1달러인데 미국이 보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일본아, 왜요? 니네 환율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린 거야. 환율 500원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500원이 일본은 1달러가 된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평가
평가절상이라 그래. 무슨 말이냐? 환율은, 봐봐. 환율은 여러분 떨어졌지만 옛날에는 1,000원에 햄버거를 샀는데 이제는 500원에 햄버거 사니까 내 돈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상승한 거죠. 그거를 평가절상이라 그래요. 그럼 봐봐. 일본의 환율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누구는 좋아요? 수입하긴 좋죠. 왜냐? 1,000원짜리를 500원에 살 수가 있잖아.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뭐는 안 좋아? 수출은 안 좋죠. 옛날에 여러분 초밥을 1달러에 팔아서 1,000원 벌어왔는데 지금 똑같은 초밥 팔아봐야 5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환율을 확 내린 거, 돈의 가치를 확 올린 합의를 1985년, 자, 무슨 자 합의라 불러요? 프라자 합의. 잠깐만. 대충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해 안 돼? 이해되죠? 안 되지? 자,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 수능 특강 구탱에 써 있어. 써 있는데 많은 학생이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야. 그쵸? 잠깐만.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 자, 1985년에 미국이 너무나 여러분,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해서 미국 달러를 많이 벌어가니까 미국은 적자고 일본은 흑자죠. 그래서 뭘 하느냐? 플라자 호텔에서 여러분, 플라자 합의라는 걸 맺어요. 이건 뭐냐? 바로 일본의 환율을 내린다. 일본의 환율을 올린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를 어떻게 했다? 절상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여러분, 내리는 거군요. 자, 일본이 여러분 1,000엔에 1달러였을 때는, 자, 어떤 기계를 1달러에 팔아서 1,000원을 벌었죠. 근데 환율을 내리면은 환율이 500엔에 1달러가 되면 똑같은 여러분 자동차인데 요거가 1달러면은 1,000원 벌어왔는데 환율이 500원 됐으니까 똑같은 거 1달러에 팔아도 5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 환율이 내려갔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뭐로 먹고 살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데 플라자 합의. 무슨 합의? 플라자 합의로 갑자기 환율이 확 떨어지고 이거를 평가절상이라 그러거든요. 봐봐. 환율은 떨어졌지만 돈의 가치는 올라간 거잖아요. 옛날에는 1,000원에 1달러 사왔는데 지금 1,000원이면 2달러 사올 수 있으니까 엔화 가치는 올라간 거죠. 평가는 절상되고 환율은 여러분 떨어지니까 수출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 야, 안 되겠다. 수출해봐야 적자니까 우리 기업이 망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이자를 5%에서 1%로 내려요. 그러면 1억 끄면은 이자가 원래 50만 원인데 1억 5%에서 1% 내리니까 1억 꺼봐야 이자가 얼마가 돼? 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수출 안 되는데 나라에서 돈을 싸게 빌려주네 해서 100억을 사가지고 공장을 샀어. 공장을 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꺼서 막 공장을 사다 보니까 땅 가격이 오른 거야. 봐봐 여러분.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공장 지으려고 100억어치 동경의 땅을 샀는데 금리가 싸니까 개나 소나 막 땅 사다 보니까 1년 후에 이 땅값이 600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돈을 빌려서 600억을 샀더니 또 1년 후에 900억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현금으로 치면 1억짜리 아파트가 한 5년 만에 40억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쬐끄만 동경을 팔면은 미국을 2번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80년대 일본에 여러분 엄청나게 집값이랑 땅값이 올랐다. 이거를 무슨 경제라 그래요? 거품 경제죠. 그래서 여러분 1억 가지고 사면은 막 50억, 600억이 되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여러분 거품은 꺼져요, 안 꺼져요? 거품은 꺼지죠. 야, 생각해봐. 16평짜리가 40억 같대. 얼마? 16평짜리가 40억을 갔대, 여러분. 그리고 어떤 유흥업소 할머니가, 유흥업소가 아니라 뭐 이렇게 밥집한 할머니가 계속 빌려가지고 샀는데 어떤 할머니가 3조까지 돈을 벌었대. 투자를 해서 여러분. 그다가 여러분 1993년에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하고 일본 정부도 야 무슨 15평이 40억에서 어떻게 해요? 금리를 1%에서 다시 5%로 올려요. 올렸더니 난리가 난 거야. 이자가 갑자기 올랐죠, 여러분. 그래서 놀래서 동시에 내놓은 거야. 100억에 사놓은 게 600억 올라서 이걸 다 내놨거든요. 팔릴까 안 팔릴까?
절대 안 팔리죠,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600억짜리가 500억, 300억, 200억, 100억, 10억, 여러분 다 파산하는 거야. 은행도 파산하고 다 파산해서 여러분, 요게 언제냐? 1993년에 여러분, 일본의 무슨 경제가 무너져요? 거품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분, 일본이 마탱이 가서 지금 현재 30년 동안 여러분 계속 경제를 헤매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요 모든 거를 만들어준 게 바로 1985년 무슨 합의? 플라자 합의 때부터 마탱이 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아니 원래는 이 설명만 30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경제가 아니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내가 여러분 정치를 못해도 내가 약간 부패해도 니네 주머니에 매달 1,000만 원 들어가면 개혁 안 해. 왜? 국회의원 대통령이 조금 비리 저질러도 경제가 좋으면 대목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바로 요 자민당이 여러분 55년 체제가 몇 년을 해먹었어요? 40년을 해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외울게요. 당연히 여러분 무슨 유착이 돼요? 정경유착이 되죠. 그러면 정경유착이 뭐야? 정치인과 재벌들이 손잡고서 여러분 비리 저지르는 거죠. 그런 게 수십 건, 수백 건 터져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배운 거에 뭐가 나오느냐? 1976년 여러분 일본의 수상인 다나카가 미국의 여러분 록히드 회사한테 비행기를 사면서 지금 돈으로 뇌물을 여러분 500억을 받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한국의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비행기 사오는데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미국이 수백억 여러분 뒷돈 주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비행기 사온 거야. 아니, 일개 장군이나 여러분 공무원이 해도 난리가 나는데 일본은 여러분 제일 높은 게 누구야? 수상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일본의 대통령급이 어떻게 여러분 비행기를 선정하는데 미국 회사에게 여러분 뇌물을 받고서 엉뚱한 비행기를 사버린 거야. 이거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1976년 무슨 사건이라 불러요? 록히드 사건인데 하나 더 웃긴 얘기. 재판을 엄청 길게 해가지고 결국 요 다나카는 감옥에 안 가요. 재판을 5년, 10년 해가지고 결국 자연사해요. 그 여러분 처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죠. 그리고 록히드 사건이 터지니까 더 힘이 세졌어. 왜? 돈이 많으니까 계속 뿌려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뿌린 거야.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1990년대요 리크루트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일본 대기업이요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먹인 돈이 30조가 20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봐봐 거품 경제 무너졌지, 경기 안 좋지, 자민당이 뭐야 여러분 타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993년에 자민당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나오고 자민당이 여러분 반대당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요 당이 정권을 뺐습니다. 요거를 비자민당이 여러분 연합해가지고 총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5년 체제가 언제 무너져요? 1994년. 그래서 비자민당 여러 국회의원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55년 체제가 일단 이때 끝났다. 일단은 다시 부활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55년 체제가 붕괴된 건 빨리 정리해보자. 무슨 유착이야? 정경유착. 무슨 유착? 정경유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거품경제. 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무너져요? 1993년. 비자민당 연합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근데 이들도 오래 갈까 못 갈까? 오래 못 가요. 왜? 너무 많은 정당이 여러분 뭉치다 보니까 매일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리멸렬합니다. 자, 지울게요. 자, 됐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55년 체제를 하면서 뭐까지 해버렸어? 일본의 경제까지 지금 다 해버린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 자, 해볼게요,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난번에 55년, 방금 배운 대로 지금 지난주에 배운 거 55년 체제에서 플라자 합의. 1976년에 록히드 사건. 쭉쭉 나갔어요. 조선 특수, 한국 특수. 자, 그러다가 언제 무너지는 거? 1993년에 무너질까 했죠? 그러면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55년 체제가 무너지는 거. 자, 무슨 유착이 심했다? 정경유착이 심했다. 1976년 총리가 미국 회사한테 뇌물을 받았다. 무슨 사건? 록히드 사건. 그 다음에 1985년에 미국이 어떻게 해요? 환율을 확 내려버렸죠. 무슨 자 합의? 플라자 합의. 좀 이따가 요것 때문에 무슨 경제가 생겨요? 거품 경제가 생겼다가 나중에
1993년 전후로 거품 경제가 깨지고 정경 유착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55년 체제가 잠시 무너졌다. 그쵸? 뭐야? 비자민당 연합. 확실히 알겠지? 됐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신났어요. 자. 나만 신난 것 같아.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뭐 했냐면요. 1958년에서 1961년까지 여러분 마오쩌둥에 무슨 운동 했었어요? 대약진 운동 했었죠. 말로 해보자. 대약진 운동은 우리 중국은 자급자족 할 수 있다. 철강, 그 다음에 뭐야? 쌀을 생산해서 자급자족을 하자. 해서 여러분 대약진 운동할 때 가장 키워드가 이거죠. 무슨 공사 세웠어요? 인민공사 세워서 협동농장, 협동마을 만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목표량이 뭐야? 철을 영국만큼 생산하겠다. 쌀을 자급자족 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결국 실패해서 몇만 명 정도?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죠. 왜냐? 철 생산도 거의 없었고 여러분 집단으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죠. 게다가 야사야 뭐야? 마오쩌둥이 저거는 해로운 새다 여러분. 참새 수억 마리 때려 죽여서 여러분 병충해.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누가 권력을 잃어요? 무슨 쩌둥이 여러분? 마오쩌둥이 권력을 잃죠. 대신에 누가 등장하느냐? 따라해보자. 류사오치, 그 다음에 무슨 샤오핑? 여러분 덩샤오핑이 등장해서 정치는 공산주의로 가되 경제는 자본주의, 사유재산을 좀 쓰자. 해서 여러분 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정치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약간 받아들이죠. 이런 애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주의 노선이라 불러요? 실용주의 노선이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오쩌둥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왜냐? 대약진 운동 실패해서 권력을 많이 잃었죠. 그런데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등장해서 자본주의 요소 받아들여가지고 개인에게 토지도 주고 회사도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회복을 해가니까 마오쩌둥이 조급한 거야. 왜? 이거 성공하면 얘네가 인기가 많아서 자기 권력을 뺏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1966년에서 1976년 여러분 마오쩌둥이 여러분 무슨 대혁명을 해요? 문화 무슨 운동? 대혁명 운동을 해서 여러분 자본주의 때려 죽이자. 전통문화 때려 죽이자. 해서 여러분 빨간 애들 젊은 애들 여러분 무슨 병을 불러요? 홍위병을 불러서 여러분 완전히 중국에서 한 3,000명 죽여버리잖아요. 3천만 명을. 이거 아직 하는 거 아니야?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연도별로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959년을 할게요. 자, 해보자. 195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재수없지만 일본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일본이 여러분 GHQ 지배를 받다가 언제 주권 회복해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1952년에 주권을 회복하죠. 그러면 일본이 주권 회복하자 제일 먼저 일본과 대만 1화 여러분 무슨 조약을 맺어요? 1화 평화조약을 맺어서 여러분 일본이 주권 회복하자마자 최초로 수교한 나라는 바로 무슨 한이에요? 타이완. 타이완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민국이라 불러요? 타이완을 중화민국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해볼게. 일본이 주권 회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수교한 건 누구예요? 타이완, 대만. 이때 타이완 짱이 누구예요? 장제스. 무슨 스? 장제스. 그리고 여러분 1959년에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자, 베트남이에요. 복습. 베트남 1945년 프랑스 몰러 가자마자 호치민 할아버지가 자 해볼게. 베트남 무슨 공화국을 세웠어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그런데 같은 연도에 프랑스가 딱 쳐들어와서 요 남부를 차지해버리죠. 그래서 1946년부터 호치민이랑 프랑스랑 전쟁이 났죠. 그런데 프랑스가 1949년에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였던 무슨 다이? 바오다이 데려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괴뢰국을 세웠죠. 만주 먹은 다음에 일본 애들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 데려다가 세운 괴뢰국이 무슨 국이야? 만주국이 있듯이 여러분 외울게요. 1949년 프랑스가 호치민과 싸우는 와중에
바오다이 내려다가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어요. 무슨 국을 세웠어요? 베트남국을 세웠죠. 그쵸? 그다가 여러분 나중에 야 제네바 뭐야 1954년 무슨 바 협정으로 제네바 협정으로 북이 17도 갈리고 남북이 2년 후에 총선거하고 프랑스 물러갔는데 갑자기 누가 쓱 하고 들어와요. 미국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바오다이 대신에 여러분 이때 총리였던 따라해보자. 응오딘 GM을 밀어줘서 베트남국 멸망시키고 바오다이 쫓아낸 다음에 따라해볼게요. 1955년 해보자. 1955년 바오다이 내쫓고 베트남국 멸망시킨 다음에 미국이 지원해주는 응오딘 GM 가지고 여러분 베트남 따라해볼게요. 베트남 무슨 국을 세웠어요? 베트남 공화국. 이거 기억나죠? 그러면 봐봐. 베트남국에서 이제 무슨 공화국이 된 거야? 베트남 공화국. 몇 년도? 1955년. 무슨 GM? 응오딘 GM이죠. 그러면 요 응오딘 GM은 완전 누구 부하인 거야? 완전 미국 부하인 거죠. 그러면 일본도 완전히 누구 부하야? 미국 부하죠. 그러면 부하끼리 친해져야겠죠. 해보자. 그래서 1959년 일본이랑 여러분 여기 아래 베트남 아래에 있는 베트남 무슨 국이랑 공화국이랑 여러분 뭘 합니까? 수교를 합니다. 1959년 일본이랑 교과서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무슨 베트남이라고 써있어. 남베트남이거든요. 이것도 맞고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GM? 응오딘 GM의 무슨 공화국? 베트남 공화국이랑 수교를 했다. 여기까지 외웠겠죠? 이거 다 있어. 책에 있는데 애들이 안 외워.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요 북베트남은 누구야? 호치민의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베트남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 맞죠? 자, 해볼게. 나중에 또 해줄게. 계속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끝났고. 자, 재밌는 거 해보자. 자, 봐봐요. 그럼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 1959년에는 일본이랑 자 베트남 공화국이랑 수교했다. 그럼 여러분 1960년대에는 가장 큰 사건이 뭘까? 큰 사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해보자 여러분. 자, 첫째 쉬운 것부터 해보실게요. 여러분 1960년에 한국에서 이승만 씨, 그 다음에 아기자동차 붕붕이야 이기붕이야 이기붕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무슨 당이에요? 자유당. 이승만 씨, 이기붕 씨 특징이 뭐예요? 네 글자. 부정부패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절대 이승만과 이기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3월 15일 날 여러분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승만, 이기붕, 자유당이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요거예요. 완벽하게 여러분 무슨 선거를 해요? 부정선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데모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여러분 막 군대 풀었지만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씨가 1960년 3월 15일 날 요거 외울게. 무슨 선거? 부정선거 했다가 여러분 드디어 우리 한국에서 시민들이 여러분 혁명을 일으켰죠. 그 유명한 여러분 1960년 무슨 혁명? 4.19 혁명이 벌어진 게 60년이에요. 그러면 4.19 혁명으로 최고 통치자. 최고 통치자가 누구야? 대통령이죠. 이승만 씨가 여러분 하야. 쫓겨나요. 그리고 여러분 1960년에 민주주의 정부인 장면 정부,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 게 언제예요? 1960년.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1960년 우리 한국은 프랑스 혁명만큼 여러분 무슨 혁명을 한 거야? 시민혁명. 뭐 때문에? 이승만 씨 아기자동차 붕붕이야 이기붕이야 이기붕이 이거 외울게요. 무슨 선거? 부정선거.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해가지고 한 180명이 죽어. 4.19 때. 우리가 이겨서 60년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하야. 다른 말로 최고 통치자 하야.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 제 몇공화국? 이공화국. 대단한 거죠? 됐고. 이거 쉽죠? 자, 그러면 한국 했으니까 여러분 일본을 가보자. 자, 그러면 잠깐만 1960년 우리 한국에서는 4.19 혁명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해볼게요. 자, 다들 표정이 네가 얘기할 거잖아. 자, 해볼게. 여러분
1960년 우리는 4.19 혁명일 때요. 일본에서는 따라해볼게요. 안보 투쟁이라는 운동이 발생합니다. 다시 안보 투쟁 해보자. 야,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맺으면서 바로 몇 시간 있다가 따라해볼게요.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맺죠. 내용이 뭐야? 야, 냉전이니까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지만 오키나와는 계속 미군이 기지로 쓸 거고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겠다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에요. 그런데 냉전이 심해지니까 1960년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새롭게 맺으려고 그래. 내용은 뭔지 알아요? 야, 만약에 일본에 있는 미국을 누가 건들면 일본의 군대인 무슨 대? 자위대도 같이 미국이랑 협력해서 싸워야 된대. 잠깐만. 일본 국민 멘붕이죠. 봐봐, 여러분. 46년도에 평화헌법은 뭐야? 일본 전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미국이 만든 거잖아. 근데 냉전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누가 필요해? 자기 부하가 필요하죠. 그래서 1960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는데 미군이 주둔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미군이 외세에게 공격을 당하면 일본 자위대가 미국이랑 연합해서 싸워야 된대. 그럼 결국 뭐야? 전쟁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대학생, 시민들 여러분 수백만 명이 400만 명인가? 300만 명인가? 여러분. 도쿄 모여서 막 데모하는데 일대 그 자민당 애들이 막 야쿠자 뭔지 알죠? 일본 깡패, 우익 막 끌어다 패가지고 그러면 막 몇 명 죽고 난리 난 거야. 난리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때 아이젠하워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6월 17일 날 방문하기로 했거든. 못 왔어. 왜냐? 전 국민이 막 공안 점령하고 또 미 대통령 오기 전에 태전해신가? 미국에 높은 사람이 왔어. 높은 사람이 와서 장관급이 와서 나리타 공항인가? 그 차 타고서 일본으로 오는데 고속도로고 모든 도로를 다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헬기 떠가지고 차에서 데려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안보투쟁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통과시킨 다음에 자민당이 뭘 했느냐? 계속 경제 개발을 한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데모하다가 잠깐만 월급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400만 원에서 되니까 갑자기 너무 잘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흐지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지식인들이 우리 보면은 약간 부러워해요. 왜냐? 1960년대 우리는 4.19 성공했죠. 근데 무슨 투쟁은? 안보 투쟁은 실패했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앞으로 별로 개혁이 없어. 왜? 너무 잘 사니까 돈 맛을 본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뭐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죠.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 계속 벌어지죠. 그만큼 진보적인 건데 일본은 이때 실패하고 나서 일본 정부가 돈으로 그냥 어떻게 안정적인 생활로 사람들을 보수화시켜버린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해보자. 1960년대. 우리 한국 먼저 할게요. 한국은 이승만이 무슨 선거? 부정선거 하니까 4.19 혁명. 그 결과 이승만 하야하고, 다른 말로 최고 통치자가 물러나고,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때 일본은 거의 동시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냉전에 휘말리면 안 된다. 미국 물러가라. 여러분 무슨 투쟁? 안보 투쟁했지만 실패를 하죠. 자, 그런데 옛날 수능 문제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수능 문제. 1956년도에 따라해볼게요. 일소 여러분 공동선언이라는 걸 해요. 요 일소 공동선언이 뭐냐?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 안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일소 공동선언 하면서 일본과 소련이 국교 수교하면서 봐봐요. 잠깐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능 문제야. 일본에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무슨 열도라 불러요? 무슨 열도? 쿠릴 열도 아시죠? 그래서 1956년도에 일소 공동성명하면서 국교도 수교하고 소련이 야 조만간에 우리 소련이 가져갔던 쿠릴 열도를 일본에게 돌려줄게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능 문제 소련이 발표를 해요. 해보자. 야 일본은 지금 미국이랑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었다. 몇 년이야? 1960년이죠. 그러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은 건 미국이랑 편잡고 소련이랑 대항했던 거다. 그래서 우리는 쿠릴 열도를 안 주겠다라는 여러분 이런 질문 본 사람 있을 거야. 미안해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소련이 야 지금 일본이 미국이랑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었는데 나는 이거에 반대한다. 그런 게 뭐야? 1960년 새롭게 맺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이에요. 됐고. 자, 해보자, 여러분. 더 재밌는 거. 자, 그러면, 야, 이렇게 하니까 좋지. 자, 보자. 그러면 천천히. 1960년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혁명? 4.19 혁명. 일본에서는 여러분, 실패했지만, 무슨 투쟁? 무슨 투쟁? 안보투쟁. 그럼 하나 더 있어. 1960년 엄청난 일이 있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베트남이야. 지금 현재 1960년 베트남이면 반짝 갈라서 북베트남은 호할아버지 호치민의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에요? 베트남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이고, 자, 이미 1955년부터 현재 남쪽은 그냥 베트남 무슨 국이에요? 공화국이죠. 그러면 1955년부터 현재 1960년까지 베트남 공화국의 짱이 누구야? 응오딘 무슨 M이에요? GM. 기억나죠? 해보자, 여러분. 재밌게 볼게.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공,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북베트남의 키워드는 무슨 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는 여러분, 국공내전 중에 북한, 저 어떻게 해요? 해방되자마자 북베트남 여러분, 뭐 하느냐? 무상으로 지주에게 토지를 뺏어서 여러분,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배해요. 즉, 중공, 북한, 북베트남은요, 공산주의 국가라 지주를, 좀 나쁜 일이죠? 지주를 여러분 다 찔러 죽인 다음에 무상으로 10명한테 뺏어서 100명한테 나눠줘가지고 여러분 되게 지지도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 해보자. 남한. 그 다음에 일본이 깜짝 놀라요. 왜냐? 맥어더가 보기에 일본도 90%가 농민인데 자기 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잘못하면 공산주의가 유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1947년 GHQ 무슨 하다 여러분? 맥아더가 안 되겠다. 공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되기 위해서는 무슨 개혁을 해요? 토지 개혁을 해서 여러분 지주에게 아주 싸게 유상으로 강제로 사서 유상으로 농민들에게 여러분 분배해서 토지 개혁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47년부터 일본은 토지 개혁에 의해서 무슨 농이 늘어나요? 자영농이 늘어나고 여러분 지주전호제가 없어진 거야. 남한은 언제 하느냐? 1949년 6.25 1년 전에 여러분 남한도 무슨 개혁을 해요? 토지 개혁을 하죠. 유상으로 매수해서 지주에게 사서 유상으로 분배했죠. 그래서 여러분 1950년에 6.25 터졌지만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 김일성이 자신만만했어. 6.25만 터지면 남한 농민들이 알아서 우리에게 붙을 거다. 왜냐? 북한은 46년도에 토지 개혁을 했는데 남한은 안 했거든. 근데 여러분 의외로 49년에 우리가 여러분 토지 개혁해서 6.25 났는데 농민들이 북한에 안 붙은 거야. 그러면 일본이나 남한이나 여러분 공산화가 안 된 이유가 무슨 개혁이에요? 토지 개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놈이야. 욕 좀 할게요. 응오딘 GM, 병신. 왜 병신이냐? 토지 개혁을 하는 척하고 전혀 안 해서 여러분 오히려 프랑스 때보다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생각해봐. 베트남 민주공화국 호치민은 여러분 토지 개혁해서 농민들이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은 여러분 10명만 부자고 99명은 거진 거야. 게다가 여러분 베트남 분들이 불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응오딘 GM이 좀 편협해요. 이 사람 집안이 너무나 독실한 카톨릭이야. 카톨릭 좋은 종교죠. 그런데 원래 여러분 한국에서는 카톨릭이랑 불교랑 절대 안 싸워. 오히려 친해. 스님들이랑 신부님들이랑 되게 친해요. 그런데 이 응오딘 GM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교까지 탄압을 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토지개혁도 안 해서 나 거지 됐지. 근데 한국이랑 어디야? 일본은 했지. 게다가 전통 종교인 막 불교 탄압하지. 그래서 실화야. 어떤 스님이 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그 청와대 같은 데서 좀 잔인해요. 좀 슬퍼요. 석유를 뿌린 다음에 산채로 탁 앉아가지고 항의하는 입장에서 분신을 해. 근데 그 스님이 되게 유명한 스님이거든? 근데 응오딘 GM의 부인이 뭐라는지 알아? 어머, 숯불구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방송에다가. 바베큐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볼게요. 바로 여러분
베트남, 남베트남에서 자, 수많은 농민들이 당연히 여러분 무슨 주의에 빠져요? 공산주의 빠지겠지. 왜? 빈부차가 심하잖아. 그래서 1960년에 남베트남의 농민들이 호치민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 자, 남베트남 따라해보자. 남베트남 민족 해방 여러분 전선이라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콩이라 불러요? 베트콩. 즉 남부의 농민들이요 베트콩이 돼가지고 남베트남이랑 미국이랑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언제 생겨요? 1960년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야. 이분들이 언제까지 가요? 남베트남 망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북쪽에서 호치민은 정상적인 군대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공산주의가 된 거죠. 누구랑 써놓은 거야? 응오딘 지엠, 미국, 남베트남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대다수 농민들이 여러분 공산주의인 거야. 누가 싫어서? 응오딘 지엠. 뭐 안에서? 토지개혁 안에서. 자, 그러면 지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에서 절대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자, 거짓말이에요. 자, 볼게요. 마지막. 자, 여러분. 1960년 세 가지 사건을 배웠어요. 자, 한국에서는 무슨 구 혁명이 벌어져요? 4.19 혁명. 일본에서는 실패했지만 무슨 투쟁이 벌어져요? 안보 투쟁. 무슨 투쟁? 안보 투쟁. 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60년에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뭐 배웠어요? 1959년 일본이 누구랑 수교했어요? 남베트남. 요 남베트남을 정확히 하면은 베트남 무슨 국이 돼요? 베트남 공화국. 요때 짱이 무슨 GM이에요? 응오딘 GM. 기억나죠? 1년 빼볼게요. 1년 전에는 1958년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무슨 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 무슨 운동? 대약진 운동. 그 다음에 자, 오늘 하면서 여러분 거의 일본사를 다 정리했죠. 해보자. 마지막 1955년에 무슨 체제가 만들어져요? 55년 체제. 근데 언제 망가져요? 1994년 비자민당 연합정권으로 망하죠. 그러면 자민당이 잘 나가다가 여러분 경제는 굉장히 잘 개발시키죠. 그러다가 여러분 무슨 유착으로 망하는가? 솔직히 정경유착. 가장 대표적으로 1976년 다나카 수상이 뇌물받았죠? 로키드 사건. 그 다음에 요거 최신 문제 중에 하나죠? 자, 해보자. 잠깐만. 1985년 80년대 너무 일본이 잘 나가니까 미국이 적자 보죠. 그래서 일본을 조금 연맥이려고 자, 환율 가지고 장난을 치죠. 85년에 무슨 합의? 플라자 합의. 이것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환율이 떨어지니까 수출해봐야 잘 안 팔리니까 금리를 낮췄다가 부동산 사가지고 막 거품 경제가 됐다가 뻥 터져가지고 잃어버린 40년이야 50년이야 30년 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 좀 빡센가? 빡세? 자, 좀 쉬었다가 또 이따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하고 오세요.